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2학년도 전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A 주어져 있습니다. 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부분집합 개수는 이제 2의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으니까 2의 세제곱해서 8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뭐 집합을 좀 만들 때요.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2 역시 마찬가지, 3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2를 쭉 계속 이제 곱하기 이렇게 돼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공식 형태 2의 n제곱 만들어가는 그 공식이니까요.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그 부분 역시도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FG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가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런 얘기죠. 먼저 F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요. X에다가 이제 2를 좀 대입하니까 3 나오겠고요. 그 나온 결과를 뭐 G에다 이렇게 좀 대입해주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뭐 G3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3을 좀 대입해주면 9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합성함수 구해가는 뭐 절차 부분들만 이해하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집합 A 주어져 있습니다. A는 X가 대표원소인데요. X는 이제 12의 약수 이렇게 처리되겠죠. 12의 약수는 1 곱하기 12, 2, 6, 12, 3, 4,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원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6개의 원소가 되죠. 지금 이 기호 자체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6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집합 모양 해가지고 A는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렇게 이제 원소를 직접 써가는 방법, 원소 나열법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조건제시법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12약수 조사하는 거니까 실수 없이 잘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점 1,1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점의 좌표가 3,6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평이동한 만큼 이제 좌표를 좀 더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죠. 1 플러스 a 2에다가 플러스 b 해서 이렇게 준 결과가 나온 결과가 되겠고요. 이 좌표가 이제 3,6이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1 플러스 a가 3, 2 플러스 b가 6 이렇게 해서 각각 a값, ab값을 구할 때 되겠죠. 그런데 뭐 a 더하기 b 한꺼번에 구하게 되면요. 그럼 두 개의 좌표를 좀 더하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해서 3 만들어 온 결과가 3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그럼 a 더하기 b는 6에서 좀 더 빨리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죠? 뭐 물론 각각 풀어도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 대응을 나타내 줬습니다. 대응과 관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풀면 되죠. 역함수, 거꾸로 가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9가 대응되면 얼마가 될까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f 역함수 9 이 부분들은 5입니다. 라고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먼저 f1부터 구해보면 되죠. 1이 가서 대응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5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5 이렇게 처리해서 오늘 뭐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하고 9 해서 14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으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기호들 좀 더 복잡한 부분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댓글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인대로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인 명제를 하나씩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이는 무리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파이 무리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롱은 좀 맞는 얘기겠고요. 다롱은 어떤 소수는 짝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 중에 2라는 숫자가 짝수죠. 그러니까 어떤 이라는 표현이 되게 되면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니까 다롱도 맞고요. 두 집합 AB에 대해서 교집합 부분들은 우리가 좀 벤다이그램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뭐 교집합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A에 쏙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 역시 또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세 사람 다 맞는 이야기를 좀 댓글 달아준 거죠.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에서 명제에 뭐 참 거짓 이렇게 좀 밝혀가는 거니까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대신 이제 뭐 어떤 소수 이런 부분들 이거 하나가 있다는 사실들 이런 거 좀 기억해가면서 실수 없이 잘 대처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직선을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했더니 원에 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직선을 평이동을 좀 해야 되겠죠. 4 y축 방향으로 a만큼 마이너스 a 형태로 해서 절해가는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계산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4y에다가 4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원에 접한다라고 되는데요. 원에 접한다라고 할 때 이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입니다라는 이런 이론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제곱하니까 이제 5분의 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4a, 마이너스 5 절대값 한 부분들이 1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4a 마이너스 17에 22가 되는 건가요? 절대값 부분들이 5니까 한 번은 5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한 번은 마이너스 5에서 a값 두 개를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a값 자체가 이제 4분의 5 더하기 22 이런 부분들하고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22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4분의 5는 소거되면서 44 이렇게 쳐야 될 거니까 정답은 뭐 11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평행이동, 그 다음에 뭐 직선과 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이론이 살짝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들이 아니니까 각각 이론들을 좀 정확하게 잘 학습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원소가 이렇게 좀 써져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써져 있다. 뭐 그럼 뭐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좀 이제 살펴가면 되겠죠. 일단은 A 교집합, B 교집합, A에만 있는 부분들이 2하고 4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가 그럼 뭐라는 얘기인가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 7, 9 이런 숫자가 이제 교집합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교집합에다가 3, 7, 9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A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A집합이 이렇게 전부 다 보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 4, 3, 7, 9 이렇게 처리되야 되는데요. 여기가 뭐 10에다가 6에다가 그러면 15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이제 정답은 뭐 25가 되는 거예요? 25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원소 나열법으로 된 부분들 벤 다이그램에다가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가면 자연스럽게 좀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림은 함수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옳게 말한 학생을 있는 대로 좀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항등함수는 당연히 뭐 1대1 대응이 되겠죠. 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건데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딱딱 대응되겠고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니까요. 당연히 정의역, 지역적 같아지는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f 치역이 g 정의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g, f, x 이렇게 처리되면 x를 대입해서 나온 이 결과 부분들을 g에 대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f의 치역이죠. 치역 이 부분들이 g의 이제 정의역 안에 지역이 정의역 안에 좀 돼 있어야 함수가 정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에서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F, G, X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G, F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고 이 부분들은 뭐 달라야 되는 거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 좀 먼저 규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 기울여야 될 그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롱, 다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3번이 좀 정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뭐 기본 성질이니까요. 잊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마인드맵 주제를 조사했는데요. 집합은 25명, 명제가 34명, 그 이해가 또 12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 집합하고 명제의 합집합이 50에서 12를 빼는 그런 명수 자체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38명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8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집합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25명에다가 34명 빼기 교집합 부분들 해야 되죠? 교집합 부분들 x라고 처리했을 때 이 결과가 38명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뭐 교집합 이런 수도 구해갈 수 있는 건가요? 계산을 좀 하게 되면은 30은 초고가 되고, 그럼 x를 좀 구하게 되면요. 25 플러스 34 마이너스 38 처리되는데 30 소거하고 9에다가 1 처리되니까 2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제 집합, 그 다음에 명제 이렇게 처리됐을 때 교집합 부분들이 20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합집합이 또 34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38에서 21을 또 이렇게 다시 또 빼게 되게 되면 17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만 좀 선택한 그런 명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질 수는 이제 명수는 좀 집합과 명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 명수는 얼마다? 17이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집합하고 명제하고 뭐 A 집합, B 집합 두 집합 사이의 관계니까요. 이렇게 그거 이외에 선택한 사람이 12명이다 라는 부분들은 이제 합집합 결과가 이제 38이다 이렇게 좀 따지면 되겠죠. 집합하고 명제하고 이 합집합 인원수가 이제 38명이다 이런 부분들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이거 좀 정확하게 좀 잘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합집합 개수가 좀 나왔으니까요. 뭐 교집합 개수를 좀 구해야 되겠고, 교집합 개수 구하게 되면 이제 전체 집합에서 어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게 되면 각각 이제 하나만 선택한 개수가 되는 거니까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요. 포함관계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갖습니다. 두 숫자 이제 a하고 m을 좀 구해서 이제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x값이 2보다 크다 이런 얘기는 이제 분모 부분들이 이제 분모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문자 자체가 x 그다음에 x-2분의 1 문자가 이제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뭐 최소값 이렇게 되려면 문자를 이제 완벽한 형태 뭐 같은 모양 형태로 좀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4의 x- 이런 부분을 만들고요. x-2분의 1 빼기 8 했으니까 더하기 8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문자가 이제 완벽하게 역수가 됐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좀 통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 8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제 12해서 이제 최소값은 12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등호가 좀 언제 성립하느냐 해주면 사용한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을 때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x-2의 제곱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쳐야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x-2 부분들은 2분의 이렇게 처리 되는 거니까 x값은 2분의 5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둘을 좀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데 12하고 2분의 5를 좀 곱하기 해주면 6, 5, 30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30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산술기하 평균에서 나온 결과들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아느냐 등호까지 좀 조사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문자가 이제 역수 모양돼 있을 때는 적정한 역수는 안 되죠. 문제 완벽하게 이제 역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식을 변해가는 과정.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스타일이다. 이런 걸 좀 이해하고 풀이를 진행하는 그 문제 유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가면서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y는 꼴 fx하고 y는 꼴 x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프가 좀 잘 주어져 있죠. 1을 아이고 그럼 이거 표시해야 되잖아요. y는 꼴 x 이용하면요. 여기가 좌표가 1, 그 다음에 2,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3, 여기가 이제 5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함수값 좀 구해가야 되는데요. f1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는데 뭐 1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뭐가 되죠?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뭐 2가 되는 거죠. 2가 되겠고 그럼 f2 이렇게 또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를 좀 대입해주면 3이 나오는 거죠. 이제 좌측 결과가 3입니다. 라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가 된 거죠. 2가 나오려면 뭔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뭐 이 부분을 좀 봐도 되죠. 이 부분에서 이제 f 역함수 2는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도 가볍게 1입니다라고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역함수죠. 역함수 그 다음에 이제 5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그럼 5가 좀 대입해서 나오려면 얼마 대입해야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역함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또 3이 나오려면 또 얼마를 좀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또 2를 좀 대입합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3, 그 다음에 중간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합해서 6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대응관계 자체가 뭐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응관계 자체가 뭐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프로 좀 주어져 있지만 대응관계가 나와 있는 거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좀 연산 개수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기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제곱 결과가 나왔을 때 다음 식에 이제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제곱돼 있고 1차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부분들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그거랑 같다 이런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좀 떠올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계수 부분들이 4x 플러스 3y 되어 있으니까 16 플러스 9 제곱 형태 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쓰고요. 이쪽은 그러면 이제 4x 플러스 3y 전체 제곱 이런 모양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4가 되겠고 25니까 이건 100이 되는 거죠. 4x 플러스 3y의 제곱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뭐 최대값은 당연히 10입니다라고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형식을 정확히 보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좀 판단해가는 과정 자체가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0,2와 직선이 있습니다. L 위에 1사분면 점 A, B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X축의 점 C에 대해서 길이 합체수 물어본 거죠. 직선 위에 점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좀 거리 합 최소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하나를 좀 대칭 이동해서 뭐 직선 거리로 갈 때 뭐 최소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이론 그대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0,2가 있으니까 이걸 좀 대칭 이동해서 지금 문제 이렇게 직선들이 있는데요. 대칭 이동해서 좌표를 좀 놓으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0, -2가 되겠고 이곳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죠. 수선의 발을 내리는 좌표가 가장 이게 좀 가까운 거리가 되는 그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직선 거리로 쭉 가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수선 발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 직선 기울기가 -1이니까요.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죠. A, B 부분들을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가는 거니까 좌표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뭐 직선의 방향식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기울기가 그러면 수직이니까 1 되겠고요. y절편에 있으니까 y는 그러면 x-에서 구하면 되겠고 원래 직선은 y는 이퀄 -x 플러스 4인가요?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둘의 연립방정식 형태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x-2는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2x는 6 해서 x값은 3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고요. x값 3이면 y값 1 해서 결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3,1 좌표 구했고 제곱해서 더하기 해주면 결과는 10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장 기본적인 이론 틀. 지금 중간에 이렇게 뭐 직선 이렇게 좀 변형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당황하지 말고 기본적인 틀, 거리 앞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하나를 대칭해서 직선으로 갈 때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 이론 틀을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하면 그대로 저 문제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2라고 하겠다. 아이고, 원 나왔으니까 좀 정리 좀 해볼까요? x-2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3의 제곱 처리해주게 되면 아이고, 제곱할 때 4 만들었으니까 여기 제곱할 때 이제 9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중심좌표가 2, -3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땐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요. 중심좌표만 이제 변화를 해서 어떻게 되죠? y는 이퀄 x니까 xy 바꿔놓으면 되죠.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C1 위에 있는 점, C2에 있는 점에서 거리의 좀 최대값, 최소값을 좀 물어보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두 개의 원이 있는 상태니까 중심 딱 연결하고 원과 원과의 관계가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중심 연결해 가는 부분들이 풀이 아이디어가 돼가는 거니까 이걸 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풀까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반지름 빼면 최단 거리가 되고 반지름부터 더하면 가장 먼 거리가 되니까 일단 뭐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5 차이 되고 또 5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사이 거리가 5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6을 좀 빼면 최소값이 되겠고 5루트에다가 6을 좀 더하게 해주면 최대값 이렇게 돼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했을 때 이제 곱을 해달라 이런 얘기면 아이고 이걸 또 곱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합차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3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되셨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답은 14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간단한 뭐 이론들이 좀 몇 개는 좀, 그래도 몇 개 관여되어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요. 원 부분들은 당연히 정리해야 되겠고, y는 이퀄 x 대칭 변환하는 이론은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원과 원 사이 관계는 이제 중심을 연결해서, 중심 연결하는 부분에서부터 반지름을 빼면 최단 거리, 반지름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가장 먼 최대값, 되죠? 두 점 사이 거리의 최대값, 이런 부분들. 상황이해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빼고 더하기 한, 됐죠? 반지름의 합을 또 더하고 빼야 되는 거니까, 연산 부분에서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써가면서 실수 없이 풀이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문장 가하나가 모두 참여 명제가 되도록 하는 A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죠. 가 문장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라는 얘기는 주어진 명제 자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차식이 항상 0보다 크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니면 뭐 접하는 것까지 가능한 그런 이론을 좀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판별식을 좀 살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1,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a 값은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가 되겠고 순서상으로 봤는데 제 정수가 되는 거죠. 정수 그러면 뭐 a 값은 뭐 3개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나는 또 뭡니까? Q는 납피하기 위한 이제 충분 조건이다 라는 뜻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쿠. 납피는 그럼 뭐죠? 아이쿠, 이게 좀 전체 집합의, 아이쿠, 그럼 이게 좀 공집합이잖아요. 납피해 주게 되면.
그러니까 Q집합도 역시 공집합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공집합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P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전체 집합이니까 나피해지니까 이게 좀 공집합이라는 개념들 이런 것 좀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어진 부분들 2차식 부분들에서요 역시 또 0보다 작은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뭐 그래프 자체가 아예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죠. 같아져도 안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어야 되는 그런 내용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좀 처리해야 되는 건데 4분의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1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0보다 작다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이제 뭐 7개가 되는 거죠. 7개 이렇게 처리돼서 개수를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순서상은요 3개에다가 7개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는 21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A값 하나에 각각 B값들이 이제 뭐 7개씩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해서 결과를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결국 해석 조금 하게 되면 큰 틀에서 뭐 절대부등식이죠. 항상 성립한다. 물론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0보다 크다. 역시 다 절대부등식에 해당하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제 2차 부등식 이론들이랑 접목시켜서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집합 X 1, 2, 3에서 X집합에서 X집합으로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다음 이들 조건을 만족할 때 아이고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거 뭐 합성함수 하는 거죠. 뭐 합성함수들을 2022번, 23번 이렇게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F1은 3이다. 대응 결과를 좀 알아야 되겠죠. 뭐 1, 2,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 2,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1은 3이다. 이미 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마다 규칙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응 방법이 3이 1이 되게 되면은 둘이 이제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몇 번마다 규칙이 되죠? 2번마다 규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1이 3 되고 3은 2 되고 2가 1 되고 그러니까 3번 될 때 규칙이 되게 할 수 있는 대응 관계 뭐 3번마다 규칙입니다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G라는 것은 역함수였군요. 알겠습니다. G 그 다음에 202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역함수를 하더라도 3번마다 규칙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3의 배수에 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고민 없이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023 2023을 좀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2023 해서 그 다음에 숫자가 또 3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22가 이제 3의 배수에서 규칙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한 번을 해가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3을 역함수로 좀 이렇게 되니까 대응 결과는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뭐 3번마다 규칙 이 부분들 이해하니까 자연스럽게 처리되겠고 뭐 합성함수 여러 번 하는 것들도 3번 규칙을 이용해서 3의 배수를 좀 소거해 가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는 좀 3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섬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쫙쫙 달리되는데요. 아이고 합성함수 이런 처리 좀 물어봤군요. 이런 부분들은 F에 FA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뭐 F에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만 살짝 좀 치환하면 되죠. 치환해가지고 뭐 FT는 이퀄 T입니다. 이렇게 좀 치환해서 T 값을 구하고 다시 한번 A 값을 구해가는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래프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 좀 처리해주게 되면 3보다 작을 때는 2x인데요. 그럼 1, 2, 3을 대입했을 때 그럼 그럼 6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와, 그렇죠? 구멍도 뽕 뚫어 가지고 3일 때 6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직선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대칭축이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2분의 9 이렇게 되면은 4.5니까 좀 더 크긴 한데 그래도 또 3을 또 대입하면 또 얼마인가요? 또 3 대입하게 되면 9 마이너스 27 플러스 2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래프는 좀 만나긴 하고 어쨌든 그래프 좀 낮아졌다가 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대칭축은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랑 뭐 똑같은 함수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6이 이렇게 되는가요? 가운데 부분 대략적인 모양 그려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요런 걸 풀어하려면 그럼 이제 y는 이퀄 ft 이렇게 된 부분들 하고 y는 이퀄 t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근데 이제 t를 좀 x라고 좀 해야 되는 게 더 좋겠군요.
그죠? 그래서 이제 y는 equal x 이런 형태니까, 교점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제 6,6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만나는 좌표들을 이렇게 표해서 값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됩니다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이 중간에 이 좌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설긴 한데, 이 부분들의 값을 그냥 뭐 0 알고 6 알고 요 그냥 뭐 알파 이렇게 할까요? 알파라고 좀 하죠. 뭐 이렇게 알파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 다음 과정은 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FA는 이퀄 0, FA는 이퀄 알파, FA는 이퀄 6 이렇게 좀 세 개를 좀 풀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값들을 또 좀 모든 시간에 또 합을 구해야 되는, 아이고 결국 이제 값을 알아야 되는 거네요. 개수라는 형태였으면 이제 좀 더 수월하는 거였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수식에 의해서 풀이를 좀 진행을 해가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이 참수하고 만나는 부분들이죠. 이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4 이 부분들하고 y는 equal x하고 이제 교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24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뭐 이거 4, 6,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4, 6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6이 되겠고 여기 좌표가 이제 4였습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뭐 4 놓고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0 돼서 만나는 부분들은 좀 여기 부분 0 하나 좀 알겠고요. A는 0 이렇게 하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풀어갈 때는 이제 4에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 이게 값이 좀 이게 좀 값이 이제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건 뭐 대칭 구조니까 이건 5가 되는 거군요. 이차함수 부분들은. 근데 이거 직선하고 만나는 걸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직선 방정식 자체는 뭐였죠? 뭐 2x 이렇게 되겠죠. 2x 부분들이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x 값은 2 이렇게, 즉 a 값이 2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좌표가 이제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다음은 4 만나는 부분들은 4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되죠? 5 이렇게 되는 거죠. 4하고 5 이렇게 결과를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6하고 또 만나는 부분 또 처리해야 되겠죠. 6하고 만나는 부분들은 6하고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안 풀어도 좀 알겠군요. 3하고 6 이렇게 됐습니까? 오호, 결과들을 쭉 다 구했습니다. 0. 근데 이제 이때 또 합을 구하라고 했나요? 합을 좀 구하라고 했는데 뭐 0은 어차피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10이고 2, 3, 5 더하기도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 합은 20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 역시 합성함수 풀이,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중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치환해 놓는 거죠. 아이고 이게 지금 t보다는 그냥 라지 x가 더 이게 나중에 함수식 할 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x 이런 개념들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럼 fx하고 y는 equal x 이렇게 y는 equal x 왜 그치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근데 t로 처리하고 뭐 t로 이제 풀어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연습했냐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연습을 좀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어쨌든 요 주어진 식을 만나가는 그런 값들을 이게 좀 이제 아이고 개수였었으면 이게 좀 이 숫자 4까지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값까지 좀 구해야 돼서 좀 이제 시간이 좀 약간 걸리는 풀인데 그래도 주어진 부분 이렇게 좀 그 값 대입해서 좀 처리해서 이렇게 가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좀 구하고 그리고 이제 나온 결과는 이제 다시 한번 더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게 더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연산을 좀 2번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니까 그런 절차만 좀 꼼꼼하게 좀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합성함수 형태라서 복잡해진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20여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원소의 객수는 각각 7개, 교집합이 1개가 되어 있고 A집합은 두 원소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어이쿠. 알겠습니다. B는 또 원소의 합이 12배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거군요. 그 다음에는 원소의 합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집합은 좀 큰 숫자, B집합은 좀 작은 숫자 이렇게 구성되라 이런 얘기죠. 뭐 9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찾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뭐 하나를 좀 1쪽 고르게 되면은 8쪽 고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한쪽만 선택해야 되겠고 역시 2, 7, 3, 6, 4, 5 이렇게 좀 이런 거에 한쪽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개를 고르는데 A집합은 크게 골라야 되죠. 그러면 20,
이쪽을 고른다는 이야기는 7쪽을 좀 고르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9 고르면 또 8쪽을 고르면 안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18 고르면 되겠고 이건 뭐 구입했으니까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좀 줄여가면서 그러면 15, 14 이렇게 골라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5개 골랐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13, 12 고르면 안 되겠고 그럼 더 줄여가면서 이렇게 좀 마저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숫자 2개 나온다고 해서 뭐 합해서 다시 구입해서가 되는 거 아니죠? 2, 4, 6, 7개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 써야 되나요? 이거 뭐 작은 숫자 고르는 건데 19, 2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골라가는 거니까 뭐 1, 9 이렇게 좀 짝을 이루고 2, 8, 3, 7, 4, 6 이렇게 짝을 이루는 이런 내용이죠. 1, 2, 3, 4, 5 자연스럽게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10을 고르면 되는가요? 10을 이렇게 좀 골라도 되겠죠? 겸사겸사 겹치는 부분들 나중에 이제 지워질 거 이렇게 고른 겁니다. 공통 부분 골랐고요. 그러면 6개 골랐으니까 하나 더 골라야 되죠. 근데 11은 고르면 이제 교집합 되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12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여기 없는 원소. 됐습니까? 네, 골라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합의 차이를 구하라 때는 뭐 10은 이렇게 똑같은 부분에서 소거해주면 되는 거니까 11, 14, 15, 18, 19, 20 이런 부분에서 1, 2, 3, 4, 5, 12 이런 부분을 좀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를 다 더해주면은 30에 40이 되는 거예요. 40에다가 37, 5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97점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는 1, 2, 3에다가 하니까 10에다가 15 그럼 27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또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70입니다. 차이가 70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연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것을 원소를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뭐 주어진 규칙들, 특히 이제 이렇게 나머지가 지금 이제 구이 배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로 나눌 때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숫자를 배치한다든지 뭐 10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가게 되면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더 풀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되겠죠? 어쨌든 수를 좀 이렇게 나열해서 찾아가는 것이 좀 무난한 풀이법이 되는 거니까요. 숫자 좀 다 쓴다고 해서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확실하게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세 점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이쿠, 5, 여기 좌표를 이렇게 준 거죠. 여기가 5란 얘기죠. 여기도 5가 되겠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다. BC, 좌표 알겠습니다. 실수 T, 0과 5 사이에 대해서 세 점을 T만큼 평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OAB, 색칠한 부분들 이제 평이동하겠다. 그래서 O', A', B'이라고 하겠는데, OCA, 오른쪽이죠. OCA 삼각형하고 겹친 부분들 ST, 겹친 부분의 넓이 최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부분들이니까 오른쪽 부분 이렇게 써서 이것이 이제 5입니다라고 찾으면 되겠고요. 평행 이동하게 되면은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여기 좌표가 t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 플러스 t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 일자리에서 직각 이등변이 돼 가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니까 여기는 대신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건 그러면 5-t 쓰게 되면요. 요 간격이 t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는 이쪽 간격이 직각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이렇게 또 같아야 되는 거죠. 5-t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겹친 부분 넓이를 구하라는데 겹친 부분 넓이보다는 반대쪽에 있는 이런 쪽 넓이를 구해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5, 25 되겠고 이곳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에 5-t에 제곱해주면 이제 아래쪽 부분의 넓이가 좀 해주면 되겠고요. 빼기 이것도 이제 직각이 돼가는 거니까 t가 되면 이제 요 변 길이 자체가 루트 2분의 t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이제 2분의 1에다가 2분의 또 다시 t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t제곱이 되는 거군요. 4분의 1을 공통 끄집어내면 여기는 50이 되겠고 여기는 2배의 t-5로 부호 바꿔서 쓰면 되겠고 여기 이제 t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정리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10에다가 20인데 플러스 20으로 바뀌겠죠. 25에 소거되는데요. 이렇게 t 돼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t 값이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러니까 3분의 10에서
최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대입해주면 되죠. 4분의 1 이곳에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0에다가 3분의 10 하고 2분의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여기가 약분을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00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5 이렇게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셨죠? 최대값 3분의 25 이번이 정답이 되가는 내용. 센스 있게 좀 대처하는 부분들, 아이고, 그래도 이게 좀 스스로 이런 좀 도형적인 요소를 좀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군요. 일단은 T만큼 평행되겠으니까 여기 좌표 T, 여기 좌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기울기가 1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기에 뭐 이렇게 각도로 따지면 이게 두 개의 각이 이제 똑같아지는 45도, 45도 이런 게 통이니까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 값이 이제 음수니까 여기 이제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좀 써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간격을 좀 자연스럽게 잘 구하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는 뭐 5에서부터 좌표를 빼면 이렇게 또 간격을 알 수 있는 거겠고 역시 또 이쪽에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런 내용이라서 넓이를 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잘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뭐 전체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보다 전체에서 빼게 해서 넓이를 구해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가 돼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가면서 복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습 좀 스스로 좀 식을 세워가는 그런 절차가 만만치는 않은 거니까 복습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연습장 준비되시죠? 빨리 펼치고 복습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세 점 A, B, C를 꼭 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두 학생의 대화를 참고로 해가지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각 AB는 양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A에 대한 대칭이동과 한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최소임을 이용하면 될 것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쉽게 구하게 되고 그래프를 그려야 1점이라니까 그래프 답안지에 작성해야 된다. 점수 주는 거군요. 삼각형에서 둘레의 길이가 최소값을 구하고 과정을 논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그래프 그려가면 좀 되겠죠. 좌표 자체를 좀 봤을 때 A, 0 알겠고 B, B 이건 y는 x에 있다는 뜻이죠. 5,3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3이라는 이런 점이 있는데 x축에 있는 점이 있으니까 대칭이동해서 여기 좌표 5, -3 이걸 구해야 되겠고요. 또 y는 x에 대해서 또 대칭을 또 해야 되겠죠. 3,5 이렇게 좀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선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최단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좀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이렇게 좀 펴는 거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이렇게 펴져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결국 3,5하고 5,-3하고 거리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뭐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루트 그럼 이제 2제곱에다가 8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2 공통 튀어나가고 1,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루트 17입니다 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대칭됩니다. 이렇게 뭐 길이가 같은 건 이렇게 좀 대칭해서 됐습니다. 직선 거리로 가야 됩니다. 이런 개념 형태에 살짝 메모를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실수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아이고 직선의 방식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군요. 직선의 방식을 좀 구하게 되면 5, 3 빼니까 2가 되겠고 -3, -8 처리되겠고 좌표는 x -3 플러스 5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y는 -4x -4 플러스 12 그러니까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숫자가 이런가요?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처음 좌표 자체가 a, 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을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눈형 처리해 주는 거니까 4x는 17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요. x값은 그래서 a값은 뭐 4분의 17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y는 이퀄 x하고 만나는 또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 5x는 17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b값은 5분의 17에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것은 뭐 중간에 있는 이렇게 교점 자체가 B, P 이런 얘기가 이제 y는 이퀄 x에 있는 그런 점이라는 사실 이건 뭐 x축에 있는 점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 뭐 직선의 방식 구해서 x절편 구하겠고 그 다음에 이게 교점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그런 부분들 풀이를 진행하면 a값, b값을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뭐 대칭이동에 의해서 최단거리 가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문제의 유형이니까요. 출제빈도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전천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 주어져 있고
그 그래프가 역함수 그 그래프가 모두 3,4를 지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3은 4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F 역함수 3도 4다 이런 얘기인데, 역함수 부분들은 성질에서 4는 3입니다 이렇게, 성질에서 F4는 3입니다 이렇게 좀 써놓는 게 힌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요,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3A 플러스 B는 4 처리가 되겠고 4A 플러스 B는 3입니다 라고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빼긴 해주면 되죠. A는 이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은 대입해서 7입니다 라고 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런 부분들 뭐 실수 없이 잘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22번 천천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마지막은 좀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것을 기분 좋게 좀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앞쪽에 그래도 좀 응용 문제들이 좀 몇몇 신경 써야 될 문항들이 보였는데, 함께 이제 공부해가면서 복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천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